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르게 요리를 하다 보면 가끔씩 틀에서 벗어난 아주 멋진 요리가 탄생합니다. 이처럼 발상을 다르게 요리하다 보면 분명 우리나라 음식이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미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집에서 쉽게 즐겨 드실 수 있는 불고기 레시피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 파스타 레시피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들어 드신 후 후기를 달아줬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많은 분들이 재료가 넘사벽이다, 오븐이 없다, 아니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불고기를 드셔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요리인 만큼 각 집안마다 자신들만의 불고기 레시피가 있으실 테고, 수십 년 동안 불고기 요리만 하신 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저보다 훨씬 맛있는 불고기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 불고기는 기본적인 재료를 통해 제 특유의 과학적인 분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만들어진 불고기 레시피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해보시는 분들은 꼭 영상 밑에 댓글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처음엔 제 불고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후 재료 설명을 해드리고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린 후에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시피 분석 꼭 시청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불고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고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국물이 있는 불고기와 국물이 없는 불고기가 있는데요. 숯불 위에 직화로 굽는 불고기는 집에서 현실적이지가 않으니 오늘은 프라이팬 위에서 만들 수 있는 국물 있는 불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물 있는 불고기의 고기들은 다 오버쿡 상태라고요. 오버쿡이란 재료가 품고 있는 맛보다 더 오랜 시간 조리가 되어 음식이 가장 맛있는 시간을 지난 거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고기는 미디움 레어가 가장 맛있습니다. 더 오래 구우면 구울수록 고기는 질겨지고 질긴 고기는 맛이 없기 때문이죠. 방금 전 불고기의 고기는 모두 오버쿡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불고기를 만들면서 고기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열을 받게 되어 고기가 가장 맛있다는 미디움 레어 상태를 지나게 되고 웰던 상태로 바뀌며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우리가 아는 불고기 안에 있는 고기들은 질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얇은 고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아는 불고기들은 다 얇은 고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발상을 전환을 해서 반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불고기의 고기는 얇아야 할까? 불고기 고기는 다 오버쿡 상태여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답은 명백합니다. No!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 불고기 레시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불고기 레시피는 고기가 오버쿡 되지 않은 불고기면 얇은 고기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기가 오버쿡이 안 됐다는 거는 수분이랑 육즙이 아직 고기 안에 많다는 거기 때문에 더 맛있겠죠? 그리고 고기의 맛을 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이야르 현상을 일으킨 레시피이기도 하고요. 재료를 다 넣고 끓이는 불고기 레시피가 아닌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맛의 풍미를 깊게 해주는 레시피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다 만들고 난 후에 레시피 분석 때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재료 보러 가시죠. 재료는 간단합니다. 2인분 기준입니다. 간장 50g, 미린 40g, 설탕 30g, 물엿 20g, 매실액 10g, 연두 10g, 물 100g, 참기름 15g, 그 다음에 깨, 그 다음에는 후추, 파 한 2개 정도, 양파 반 개, 그 다음에 마늘, 저희는 통마늘을 사용할 거고요. 한 4개 정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새송이랑 팽이버섯은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생강은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레시피는 원래 그람수로 적어줍니다. 이유는 몇 숟가락으로 재게 되면 레시피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집의 숟가락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울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집에 있는 나무 숟가락 기준으로 몇 숟가락인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고기에 빼먹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재료, 고기 400g. 제 불고기 레시피는 고기의 부위가 많이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부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트에 가서 불고기용 고기를 사시면 너무 얇게 썰어져 나옵니다. 제 레시피는 얇은 고기보다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고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치맛살을 사용합니다. 지방기가 적절하고 두께가 도축할 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원하는 두께로 나와서 치맛살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제가 장을 보러 갔을 때는 치맛살이 없고 지방기가 조금 더 적은 양지 스테이크와 치맛살 사이에 있는 영어로는 스커트 플랭크라는 부위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양파를 썰어주겠습니다. 양파를 어떤 식으로 썰어야 되냐면 보통 대부분이 이 각도로 내려갑니다. 이 각도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양파가 이런 식으로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잘리면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골고루 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칼을 살짝 눕혀서 양파 모양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또 제 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려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부분도 이렇게 중간 부분이랑 똑같이 양파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는 우리가 2번 사용할 건데요. 하나는 먹기 쉽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위에 살짝 가니쉬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줄 겁니다. 팽이버섯은 별로 손질할 게 없이 밑에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새송이버섯은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생강은 2가지로 썰어줄 건데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 되고요. 하나는 다져주겠습니다. 마늘은 통마늘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진 마늘보다 훨씬 더 풍미가 좋습니다. 알맹이가 크다 보니 저희는 3개를 사용할게요. 마늘을 2개는 이렇게 으깨주고 하나는 다져줍니다. 다 다진 마늘을 생강이랑 섞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숟가락으로 제가 잴 건데요. 한번 재볼게요. 간장부터 간장 6숟가락, 미린 7숟가락, 매실액 1숟가락 반, 2숟가락 정확하지가 않죠. 연두 1숟가락 4분의 3, 그리고 설탕은 한 반. 왜 반 넣는지는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통마늘 2개, 생강 2개, 고추 살짝 으깨거든지 썰어서 넣고 물엿은 이런 걸로 숟가락으로 안 졌네요. 2숟가락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재주기 위해서 물 100g은 연료 숟가락, 참기름은 2숟가락. 물이랑 참기름, 설탕 반 빼고는 모든 액체가 다 들어갔어요. 이거를 살짝 데펴줄 겁니다. 설탕이 녹을 정도만. 자, 그러면 그게 잠깐 녹을 동안 저희는 고기 손질을 해보죠. 불고기 고기처럼 안 생겼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큼지막하게 고기 손질 끝. 구울 때 필요한 재료는 다 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살짝만 더 녹이고 체에 걸러서 저희가 이 통으로, 설탕이 다 녹는 거는 밑에 긁어보면 알겠죠? 설탕이 안 잡히면. 설탕이 다 녹았다면 저희는
체에 살짝, 이거는 이제 설거지 하시면 돼요. 프라이팬을 예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야 됩니다. 이 레시피는 굉장히 뜨거운 프라이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에 비닐을 씌웠는데요, 이거는 얼만큼 빨리 조리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핸드폰을 옆에 두고 할 건데 기름이 튈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진행 속도 엄청 빠릅니다. 팬 좀 켜겠습니다. 기름을 붓고 타이머를 누르죠. 기름을 붓고 타이머를 누른 후에 기름이 예열이 되면 고기가 들어갑니다. 마이야르 현상 이제 튀고요. 마이야르 현상이 다 일어난 고기는 간장 쪽으로 홍덕.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죠, 마이야르 현상. 자, 저희 이 후라이팬 절대 설거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기 구운 후라이팬에 양파 추워. 양파 부었을 때 설탕, 그리고 휘저휘저 양파를 카라멜라이징 해줍니다. 대파가 다 익을 때쯤 마늘, 생강, 한번 싹 볶아주고 물 갖고 있던 거 반, 그 다음에 양파 밑에까지 있는 디글레이징 싹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기 안, 팬 거의 깨끗하죠. 그리고 나서 기름 살짝 부어주고 새송이버섯 살짝만 구워줄 거예요. 팽이버섯 이것도 그냥 살짝. 그 다음에 나머지 물 붓고 디글레이징 끝났었죠? 6분 16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15분 정도 재워줍니다.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도 가능한데요, 너무 오래 하면 야채들이 너무 숨이 다 죽으니까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15분 동안 여기를 청소 좀 하고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자, 이제 한 1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 마무리 단계가 남아있죠? 이제는 고기가 이제 한 입에 먹기 너무 크니까 저희가 잘라줄 거예요. 딱 보면 지금 약간 덜 익었어요. 저희는 이런 걸 원해요. 밖에는 마이야르 현상이 일어나고 안에는 살짝 덜 익은 현상. 그리고 프라이팬을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프라이팬을 끝까지 예열하세요. 이 예열하는 것도 뜨거울 때 이거를 붓는 게 하나의 레이어를 하나 더 입혀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맛이라는 거를 형성시켜줘요. 충분히 달궈준 후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냄비가 충분히 뜨거우면 저희는 한번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중불로 바꿔주시고요. 고기를 살짝 더 익혀주고 모든 재료를 조금만 더 익혀줍니다. 이 마무리 단계에서 후추 그리고 살짝 참기름은 아직 이때 맛 봐주죠. 맛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간다면 참기름 넣고 한번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팅. 불고기 플레이팅 뭐 별거 없죠. 그냥 담아주면 됩니다. 국물이 많아 보이는데 많지 않아요. 다음에 그냥 무심하게 파 피엇피엇 해주고, 다음에 무심하게 깨 완성. 자, 그러면 맛 좀 보겠습니다. 고기를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안에가 오버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불고기는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저 먹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만하기로 하고 저 밥만 먹고 레시피 분석 해드릴게요. 불고기 다 먹었네요. 역시 레시피 영상을 혼자 찍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혹시 이번 레시피는 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그래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좀 쉽지 않았나요? 아무리 쉬워 보여도 이런 요리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같은 맛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를 따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당연한 소리죠. 요리가 다를 거라는 거는 영상을 만드는 저도 알고 따라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알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여드리려고 제가 레시피 영상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레시피 분석. 레시피 분석을 하는 이유는 카메라에 안 잡힌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며 조금이라도 레시피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레시피를 이해하시고 난다면 제가 만든 맛이랑 똑같아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레시피 분석을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왕 알려드리는 거 제대로 알려드려야지 맛있게 해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단계별로 레이어의 맛의 깊이를 쌓아가는 방법이랑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물과 참기름을 빼고 모든 액체를 데펴줬습니다. 설탕을 녹이기 위함도 있었는데요. 차가운 액체보다 뜨거운 액체에서 맛이 추출이 잘 됩니다. 저희가 양념에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의 향을 더했는데요. 조금 더 따뜻한 양념에서 그 맛들이 더 빠르게 추출되기 때문에 그 양념을 데펴준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설탕을 녹여줌으로써 나중에 양념이랑 합쳐질 고기랑 다른 재료들이 간이 빨리 배이게 해주는 이유도 있고요. 기본 양념이 첫 번째 레이어라면 거기에 향을 입혀주었으니 한 레이어를 더 쌓아 이번 요리는 레이어 2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팬을 완벽히 달군 후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 표면에 마야르 현상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는데요. 마야르 현상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이지만 고기를 팬에서 구울 때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시간도 보여드렸는데 후라이팬을 예열함으로써 음식이 후라이팬에 안 달라붙게 함도 있지만 높은 온도에서 조리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겉 표면만 빠르게 마야르 현상을 일으키고 고기 중앙은 빨갛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먹을 사이즈로 고기를 자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속까지 너무 빨리 익어버리잖아요. 스테이크를 우리가 다 잘라서 굽지 않는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기는 익으면 익을수록 질겨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마이야르 현상을 빠르게 일으키고 혹은 아직 레어로 남겨주기 위해서는 예열된 후라이팬은 필수입니다. 고기 표면에 마이야르 현상을 일으키면서 레이어를 더해 세 번째 레이어 완성. 그 고기를 굽고 난 똑같은 팬에 양파를 구워줬습니다. 그 이유는 그 후라이팬에 고기 찌끄레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 찌끄레기들을 요리 언어로는 퐁드라고 합니다. 퐁드는 고기가 후라이팬에 남기고 가는 아주 진한 고기 맛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팬에 양파를 볶아줌으로써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추가 물을 통해 디글레이징이라는 것을 하며
그 고기가 남기고 간 퐁들을 수급하여 다시 저희 요리 속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탕을 다 안 넣고 설탕의 반 정도를 남긴 다음에 양파를 볶을 때 넣어주었죠. 그 이유는 양파의 카라멜라이제이션, 브라우닝 현상을 설탕이 돕기 때문에 반은 초반에 양념에 넣고 반은 양파를 구워줄 때 넣는 것인데요. 빠른 시간 안에 양파의 카라멜라이제이션을 해주기 위함으로 설탕을 카탈리스트, 촉매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파가 다 볶아질 때쯤 파를 넣고 볶았습니다. 같이 넣어주셔도 큰 상관없지만 따로 넣는 이유는 팬 면적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재료를 한 번에 많이 넣으면 팬 온도가 떨어져 재료가 익는 속도가 느려지니 열에 강한 양파를 먼저 넣어주는 것이고 초록색, 클로로필이 있는 파는 나중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클로로필, 초록색이 띄는 야채에 열을 오랜 시간 가해주면 그 야채는 밤색으로 변합니다. 밤색으로 변하면 맛이 없고 쓴맛이 나니 그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와 파를 볶아준 후 생강과 마늘을 볶아주었고 버섯들을 볶아주면서 프라이팬 위에서 낼 수 있는 맛의 레이어들을 모두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거를 다 볶아주고 나서 혹시나 남아있을 퐁들을 또 다시 한번 나머지 물로 디글레이징을 한 번 더 해준 것이죠. 마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마늘은 다진 마늘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통마늘을 다져서 사용하는 이유는 미리 다져져 있거나 까져 있는 마늘은 직접 까서 다지는 통마늘의 풍미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레스토랑들이 깐 마늘, 다진 마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사용하면 노동력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노동력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소 귀찮더라도 제 레시피를 한번 따라해 보실 거면 통마늘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원래 맛있는 요리랑 맛없는 요리랑의 차이는 이런 사소한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양파에 설탕을 넣으면서 양파의 카라멜라이제이션을 일으킨 게 네 번째 레이어. 고기가 남기고 간 퐁들을 양파가 흡수하면서 다섯 번째 레이어. 대파, 생강, 마늘, 버섯을 더해줌으로써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레이어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재료가 한 통 속으로 들어가 최소 15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고기가 한번 센 불에 닿게 되면 고기는 수축하게 됩니다. 고기를 구워준 후에 레스팅을 해줘야 된다는 말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스팅 과정을 통해 고기의 단백질은 다시 한번 느슨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액체를 다시 흡수하며 머금게 되는데요. 그때 고기가 양념을 흡수하면서 양념이 고기 안으로 배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재워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고기가 레스팅할 15분이면 충분한 시간인 거죠. 물론 12시간, 24시간 동안 재워주는 불고기랑 속에 간이 배인 거를 비교하자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우는 불고기는 고기가 액체, 양념으로 뒤집혀져 있으니 마이야르 현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야르 현상을 일으키고 고기의 간을 배이게 하려면 이게 제가 찾은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할 때 프라이팬을 고열로 예열시킨 다음에 모든 재료를 부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갑자기 스팀이 확 올라오면서 액체가 증발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어가 하나 더 입혀지는데요. 약간의 불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8번째 레이어 완성. 그리고 참기름은 요리가 프라이팬에 나오기 직전에 넣어줍니다. 참기름을 최대한 나중에 넣는 이유는 참기름은 향이 강한 기름이기 때문에 고열에 닿으면 그 향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 직전의 온도에서 참기름을 넣어주는 게 참기름의 풍미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기름 코팅으로 9번째 레이어. 그리고 나서 생파랑 볶음깨로 10번째 레이어를 형성시킵니다. 그렇게 제 불고기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제 불고기랑 보통 불고기랑 비교를 해보자면 보통 불고기는 고기를 양념에 재운 다음에 구워줍니다. 그런 식으로 불고기를 만든다면 고기가 액체, 양념에 둘러싸여 있어 고기의 마이야르 현상을 일어나키지도 못할 뿐더러 레이어로 맛의 깊이를 쌓아가는 레시피가 아닌 다른 재료와 조화의 기준으로 불고기 맛이 나뉩니다. 제 불고기는 고기를 소스에 재워서 만들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레이어를 쌓아 올라가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 레시피이므로 아주 기본적인 재료들만으로도 맛의 깊이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불고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음식 중 하나이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저만의 불고기 레시피를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레시피 개발은 어떻게 하시나요?인데 이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대신 기존의 음식들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르게 요리를 하다 보면 가끔씩 틀에서 벗어난 아주 멋진 요리가 탄생합니다. 이처럼 발상을 다르게 요리하다 보면 분명 우리나라 음식이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